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약방에서 습관 전문가 정창근 습관 아카데미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약방의 룰대로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인생 약방을 통해서 습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정창근 대표님을 통해서 먼저 깨달으신 지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의 결심과 행동하게 하는 의지가 생기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안내를 할 때 한 번도 멘토님이라는 분 설명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멘토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인생의 멘토는 다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 저는 남편 박모세님 이렇게 대답했고, 멘토 그러면 성경이나 아니면 보통 위인전에 나오는 분들이었는데, 올해 4월 16일에 제가 정창근 대표님을 한국에서 한 3시간 만나 뵙고 좋은 책들을 이렇게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인생 약방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책을 하는 거라든가 경영을 하는 부분에서 습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조언을 듣고 와서 제가 저의 멘토로 삼겠다 했더니 정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습관 멘토라고 앞에 꼭 습관만 붙여주지 인생 전반의 멘토라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의 강사님 정창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습관의 본질을 더 집대성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미완성이긴 하지만 된 데까지 또 일부를 가지고 또 나눠볼 것이고요.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또 더 습관의 본질을 더 깨닫게 되면 또 추후에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까지 그 깨달은 부분 일부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타이틀을요, 보시면 행복을 키워주는 초장신 습관 이야기,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1인 기업 그 경영 인사이드 123회를 보셨다면 초장신 습관 이야기 좀 이야기 됐었을 텐데요. 이제 그 뒤에 거기서 좀 못 나눈 이야기 좀 더 그 후에 좀 나누려고 오늘 시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 커버 보시면 아래쪽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두 줄이 있죠. 와라고 감탄하는 것은 1초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감탄하면 감탄 습관이 됩니다. 예. 이게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1초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만만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온 삶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점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부자 습관을 공조로 해서 냈다는 것, 그리고 감사 일기를 오늘까지 4174일째 작성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Y노트 3280일째 작성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10배 적용 습관 과정, 보도 셰퍼 적족도 습관 과정, 부자 습관 과정, 1:1 강의 습관 과정 등을 개설해서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생약방 단톡방에 그 안내문 그 다음에 올렸던 글이 이 글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출연했던 123회 경영 인사이드에서 사용된 초장신 습관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 행복을 키워주는 초장신 습관 이야기로 특강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경영 인사이드에서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좀 더 디테일한 초장신 습관, 이름하여 초간단 습관, 장기적인 습관, 신규 습관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습관의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고 감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없는 습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반복을 해서 나가되 에너지가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루틴화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힘을 적게 쓰면서 그 일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자동화로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요, 정체성 부분입니다. 내가 습관 전문가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이 정체성에 맞게 행동을 취하고 사고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정체성이 변화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정체성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만이 습관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물론 대다수의 습관들은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1회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습관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진행하는 습관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매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시적 습관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습관입니다. 자유형 습관인데요. 매일 해도 좋고 주제 해도 좋고 좀 뛰었다가 오랜만에 해도 좋고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유형 습관입니다. 이렇게 습관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내가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훨씬 더 습관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초장신 습관이란 무엇인가?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초간단 습관의 초, 장기적인 습관의 장, 신규 습관의 신, 두 문자를 따서 초장신 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간단 습관에 대해서 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 자신이 판단 끝에 하는 거지 꼭 객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초에서 3분 사이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저는 초간단 습관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왜 초간단 습관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실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나 에너지가 적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누적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간단 습관의 매력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먼저 1초 쪽에 있는 습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 습관, 범칙 습관, 1초 하늘 한번 쳐다보기 습관입니다. 그럼 왜 감탄 습관인가? 세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우울함이나 매너리즘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굉장히 우울한데 와! 이렇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함이나 매너리즘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많은 작은 습관 만들기에 도전하는 자신감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 감탄사는 와, 두 글자 감탄사는 우와, 세 글자 감탄사는 브라보. 이걸 순차적으로 묶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와, 우와, 브라보.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감탄 습관 1초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엄지척 습관인가? 말을 하지 않고도 상대를 칭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만 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실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엄지척을 하는 내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소리를 뭐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엄지를 들어서 엄지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자, 엄지척 습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1초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1초 하늘 한번 쳐다보기 습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잠깐이나마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당히 바쁜 때 하늘 한번 쳐다보는 여유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작동시켰는데 아침에 서지러 와가지고 커튼을 열어 제끼면 곧바로 하늘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루틴으로 잡아놨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할 때는 또 뭐 걸어가다가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또 보완 장치는 있습니다. 둘째, 이것도 역시 실천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장과 증식이 일어나는 습관인데 성장이라 하면 이제 처음에는 1초만 이렇게 쳐다보지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10초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강변을 거닐 때에는 뭐 몇십 분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증식이라 하면 1초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내 삶에 여유를 줄 수 있네? 이렇게 내가 깨달음이 오면 또 다른 1초를 투자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파생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증식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1초 하늘 한번 쳐다보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하늘 한번 쳐다보고 거기서 그냥 바로 사진 한 컷 잡으면 내가 옮겨 다니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상태가 가능합니다. 춘천 의암호 호수길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쌍무지개 떴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은 단양군에 작년에 습관의 힘 가지고 강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도착해 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패러글라이딩 하는 장면이 있어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영덕군에서 습관에 관한 특강이 있었는데 영덕군에 도착해 가지고 교육장 근처에서 또 이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하늘 한번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초 하늘 한번 쳐다보기 습관 실천도 하면서 동시에 사진이 남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리엘 대표님께서는 버지니아에서 찍은 하늘 사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엄지척 고맙습니다. 이 초간단 습관에서 조금 더 지금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이제 1초짜리는 앞에 해봤고요. 2초에서 5초 정도 걸리는 초간단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날땡모 투자 습관, 두 번째는 Y형 긍정학원 습관, 세 번째는 와! 기회다! 창근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외치는 습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날땡모 투자 습관은 이렇습니다. 이제 부자 습관을 지금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개인마다 이제 선택하게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했을 때는 날마다 100원을 모아서 가도 좋다. 혹은 중학생 정도 되면 날마다 1,000원여도 좋다. 성인인 경우는 날마다 5,000원을 하거나 날마다 10,000원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이 이동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땡모 투자 습관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현금을 집어넣으면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떤 것을 아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먼저 떼고 하루를 출발하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제시했는데 현재 우리 부자 습관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은 날 5모와 날 10,000모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긍정학원이라고 있는데 Y형 긍정학원을 던지면 저로서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에 관련된 예시를 보면 왜 돈은 나에게 자석처럼 들러붙을까? 왜 난 돈이 쉽게 생기지? 왜 내 수입은 언제나 지출보다 많지? 왜 난 돈을 지혜롭게 투자할까? 왜 난 주위의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도록 도울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 3초 정도 되고, 더 이걸 깊숙이 느끼기 위해서 천천히 하면 한 5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초간단 습관 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경영 인사이트에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제 삶에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매력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 입에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와! 기회다! 창근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익숙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전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도전 과제로 이렇게 옵션을 줬고, 가장 최대치는 하루에 1000번을 녹음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했는데 2000번을 외친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면서 완전히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와! 기회다! 그리고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아리에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와! 기회다! 현주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와! 기회다! 정희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이번에 오신 분은 안정희님이 계시고 우정희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 이름이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외치는 것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계속 튀어나오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으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찬사 습관은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습관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인데요. 미소를 지으며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에 대고 부드럽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안녕, 창근아, 사랑해. 안녕, 창근아, 정말 사랑해. 안녕, 창근아, 나는 영원히 너의 편이야. 안녕하세요, 창근님.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트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랑만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질 때 훨씬 더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계속 쌓이면서 흘러넘칠 때 타인을 향해서도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 자신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훨씬 더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때 타인을 향해서도 훨씬 더 쉽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에 임할 때 이런 심정으로 임했습니다. 사랑의 학습자,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동기부여 못 받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애탔는지 모른다고, 이런 심정으로 이제 특강을 하거나 워크숍에 임하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이렇게 전달하는 쪽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변화와 또 학습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오롯이 그 마음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88년에 제가 사내 강사로 출발했지만 34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초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학습지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찬사, 이제 각자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버림말이 다르겠죠. 그래서 요 안찬사 습관, 뭐 안정사 습관, 여러 유형의 이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안찬사 습관을 꼭 본인 것으로 만드셔서 정말 본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초에서 3분짜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날 두속 습관이 있고요. 그다음 매직3 활용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합형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주장한다, 리즌, 왜냐하면, 이그젬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P는 다시 제 주장인데 그러므로 이런 패턴으로 하는 프랩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날 두속 습관. 다시 뒤에 한번. 이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날 두속 습관이라는 건요, 날마다 2페이지 읽는 독서 습관입니다. 제가 이 날두 독서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독서는 제 아버지 뒷모습 보고 제가 책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책을 보고 있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쭉 강의를 다니고 또 워크숍을 해보는 과정 속에서 의외로 예상치 않게 의외로 어떤 사람들은 책 보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끝에 2페이지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날두 독서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제가 이제 어제 날짜까지 현재 진행 중인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과정의 지정 도서인 이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책을 186일 동안 날마다 2페이지만 읽어서 일독을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11권의 책을 나도 독서로 완독을 했는데요.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A로 독서 습관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내 주제와 관련된 그런 어떤 필요한 책을 읽는 습관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날두 독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두 독서 습관은 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3가지를 좀 제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2페이지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2페이지만 읽으라는 겁니다. 더 읽고 싶어도 중단하고, 더 적게 읽고 싶어도 2페이지는 가고, 그렇게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빈 페이지가 나올 때는 1페이지를 간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와! 오늘은 1페이지만 읽으면 되네. 이런 어떤 운적인 요소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날두 독서 습관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지속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 혹은 제가 습관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날두 독서 습관을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성도분들도 그렇고 꽤 재미있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초간단 습관으로서 날두 독서 습관 강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A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하라는 게 아니고 한 축은 본인이 읽고 싶은 스타일로 읽고 또 하나의 축은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날마다 2페이지만 읽어나가는 형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직3 활용 습관 복합형인데요. 이것은 Y 질문하고 매직3 이걸 결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인터뷰 오셨던 분들에게 가장 강추했던 책이 습관의 디테일한 책입니다. 제가 100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39독까지 했는데 왜 나는 습관의 디테일 책을 강추하게 되었는가? 3가지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읽은 습관 관련 책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간단하게 적용하기 쉬운 팁들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른 습관 관련 책에서 볼 수 없는
축하기라는 독특한 콘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라는 질문과 그다음에 세 가지의 매직3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하게 상대에게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30초에서 3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렙 습관입니다. 주장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날도 습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 하십니까? 책 읽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독서가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2페이지를 읽는 날도 독서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장이죠. 왜냐하면 매일 독서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면 누구든지 2페이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날도 독서를 통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포함하여 11권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특히 날도 독서는 하루 1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 주장. 그러므로 매일 2페이지를 읽는 날도 독서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프렙 습관을 가져가게 되면 본인이 뭔가 남에게 말하거나 글을 쓸 때 훨씬 설득력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 지향적인 일을 해 나갈 때 이 프렙 습관을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초간단 습관 나눠 보았습니다. 이제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초간단 습관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채팅방에 한번 이렇게 쭉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1초짜리) 2초에서 5초짜리 2회에서 30초짜리 30초에서 3분짜리 그렇게 구분을 했었죠.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은 감탄 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홍 대표님 어떤 내용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나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지금 봤는데요. 네. 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와가 많고. 찬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안찬사 많고요. 안찬사. 네. 네, 날두도 조금 있고. 네. 네. 그런데 저는 와 기회다 이게 제일 좋았거든요. 네, 예. 김상현님하고 네. 저하고는 지금 그건데 네. 김상현님 우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각자 이제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여기에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신 습관인데 두 번째 장기적인 습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습관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첫 번째, 적어도 장기 습관이라면 자동화에 실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정도가 돼야지 할 때마다 힘들어하고 또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은 그 장기적 습관에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최소 1000일 이상은 좀 지속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본의 아니게 아팠거나 또 코로나에 걸렸거나 혹은 또 굉장히 급한 업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며칠간 실행을 못했더라도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장기적인 습관이지 그 며칠 못했다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장기 습관으로 자리를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잡혀야 장기적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경영 인사에서 밝혔듯이 감사일기 부분은 2500일을 넘어가서 그때 큰 고비를 만나가지고 300일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좀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보여야 장기적 습관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럼 왜 장기적인 습관인가? 여기도 역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습관에서 결국은 성과가 나옵니다. 초간단 습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높은 수준의 성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과는 장기적인 습관에서 누적이 되면서 성과로 연결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 장기적인 습관이 이제 한 개라도 형성이 되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뿌듯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장기적인 습관 1000일 이상은 아니고요. 2783일 이상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5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오래된 게 감사일기 4174일,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두 번째, Y노트, 왜로 시작하는 질문을 5개를 던지는 건데 3280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뭔 말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가는 하우노트 3059일. 그다음에 만약 뭐뭐라면으로 시작하는 워리프 노트 작성 습관은 2854일. 그다음에 한 줄 강의 노트, 한강 노트는 278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워리프나 한강 노트도 내년이 되면 3000일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1000일 이상으로 찾고 있지만 3000일 이상이 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감사일기 작성 습관인가? 첫째, 긍정적인 사고를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감사일기 쓴 1차 목적은 사실 창의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감사할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관찰력도 있어야 되고 호기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창의성이 개발이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노년기에 풍성한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감사일기가 10년 넘어가고 이러면 지나온 본인의 인생의 궤적을 감사일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난 날을 이렇게 가끔씩 리뷰해 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았고 또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했고 어떻게 행복해 보냈는지 그런 등등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풍성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50대 이후에 넘어서신 분들은 감사일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감사일기 1일차는 2011년 4월 15일입니다. 5개 이상 쓰기로 했는데 이날 5개 썼습니다. 1번, 아침에 걷기하고 계단 오르고 윗몸 일으키기 20회 한 것. 뭐 감사할 만하죠. 2번, 웅땡 땡땡땡. 창의적인 강의 스킬로 주제를 바꿔준 것. 원래는 강의 스킬 해달라고 강의 요청이 왔는데 저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강의만 합니다. 제목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아서 하세요 해가지고 받아준 것. 근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점심에 맛있는 우동, 저희 큰딸 이름이 다혜인데 다혜가 끓여준 것. 이렇게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평범한 것을 세 번째 넣을 수 있었던 게 제 감사일기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감사일기 작성 노하우가 생겼는데 신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온몸 전체로 하지 않고 다 쪼개가지고 발, 눈, 귀, 손, 코, 심장, 목, 이, 눈썹, 머리, 척추, 호르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외에 이제 각 날짜에 나머지 4개, 5개가 들어있는데 하나씩 이제 뽑아낸 거예요. 신체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쭉 했더니요.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각각의 이 내 신체 기능들이 너무 소중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숙이에서 내 신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교훈은 아하! 감사일기 쓸 때는 쪼개가지고 쓰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통으로 하지 않고 잘게 쪼개가지고 많이 감사일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제 감사일기 항목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작시 중에 감사에 대한 자작시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저 시인도 아니고요. 그냥 제 심정을 녹여낸 겁니다.
가까이에 있었는데 잘 보지 못했네.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 가치를 몰랐네. 몇 번의 두드림이 있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빗장을 풀고 받아들이게 되었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가게 되었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온통 감사일 뿐이네. 라고 대표님, 2011년 8월 12일 날 대표님, 새벽, 네, 이 감사시는 우리 박보영님 들어오셨는데 네. 박보영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아름다운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근 대표님이 하니까 감사가 좀 떨어져서 우리 박보영님 좋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 가까이에 있었는데 잘 보지 못했네. 참 좋은 것이었는데 그 가치를 몰랐네. 몇 번의 두드림이 있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빗장을 풀고 받아들이게 되었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가게 되었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온통 감사할 일 뿐이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항상 네, 네. 예, 이 순간이 한여가 이 선을 이루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던 감사가 이제 함께 더불어가는 감사로 이제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적 습관 일기 과정에서 릴레이 100감사를 해보았습니다. 구성원 7명이었었는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적 습관 2기 과정에서는 릴레이 200감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더 흐름을 타가지고 300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자습관 2기 과정에서 릴레이 660감사에 도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수는 7명인데 660감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1200개 감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의미 있는 하나의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정희, 저는 이제 프로라는 타이틀을 쓰는데 프로 습관러의 줄임말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우정희 프로님께서 밤 11시 4분부터 그 다음날 8시경까지 무려 9시간 동안 감사일기를 쓰셨는데 그 한 분이 660개를 썼습니다. 9시간 동안. 그래서 지금 이곳에 들어와 계시니까 잠깐 마이크를 켜시고 좀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희 프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660개 작성한 뒷이야기 조금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처음 감사일기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해봐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은 보통 쓰다가 보면 피곤하고 뭐 이런 경험이 생기는데 그 하는 동안 몰입도, 집중력, 그래서 정말 피곤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 현재, 또 모든 신체와 우주로 가서 저의 미션과 비전과 사명까지 다 아우르면서 정말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 그 다음 날 밤 10시에 저의 일과가 끝났는데 그 다음 날 정말 피로도가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그 정도로 감사일기를 쓰면서 진짜 이렇게 행복감,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짜 정창근 멘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감사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폭발적인 감사, 폭풍 감사 쪽에서는 우리 무정희 프로님께서 폭풍 감사의 달인이다.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불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날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는 폭발적으로 폭풍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힘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멤버들이 같이 으쌰 으쌰 하면서 해낼 수 있다면 그 힘도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 되고 서로 간에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장기적인 습관 가운데 주로 제가 많이 있는 게 질문 습관이기 때문에 이 한 부분 또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찾는다는 겁니다. Y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5개씩 외로 시작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왜 Y노트인가? 첫 번째, 이 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내가 본질을 꿰차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Y도 창의성을 키웁니다. 본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왜라는 질문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면요. 상대를 공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확 던지면 상대를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엄마가 그럼 도와주고 내가 있잖아. 뭔가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노트에다 적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인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Y노트를 작성했습니다. 2013년 9월 25일 1일차 처음 작성을 했고요. 이날 정말 별게 아닙니다. 특히 이 Y노트 첫날 걸 보면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이동하는 중에 1번 비행기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니까 왜 비행기에서 음료수를 제공할까? 툭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왜 제주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할까? 두 번째 툭 던진 겁니다. 세 번째는 강의 끝났는데 반응이 잘 나왔던 편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모셨던 분이 강의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툭 던진 거고요. 네 번째, 왜 이창육 씨에는 휴대폰을 끄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끄라고 하길래 툭 던진 거예요. 근데 요거 나오고 3일 정도 후인가 미국에서 어떤 인터넷 기사가 나왔는데 휴대폰을 안 꺼도 좋다는 기사가 그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나는 그냥 무심코 막 이렇게 던진 건데 그렇게 던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은 야, 그런 또 뭔가 의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첫날에 이렇게 사소한 것을 던졌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회의를 일으키지 않고 왜 Y노트를 계속 써야 되지? 이런 회의는 안 일어났어요.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첫날에 이렇게 하고 3, 4일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 인터넷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보고 그래, 그냥 편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1000일이 지나고 2000일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 목표 세웠을 때는 10,000개만 던져보자. 그렇게 했는데 2019년 3월 17일 날 2000일이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때 심정이 뭐였냐면 야, 이거 재밌는데? 여기서 중단하고 싶지 않아. 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 작년 12월 11일 이제 3000일째 돌파를 해서 15,000개 이상의 질문을 던진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15,000개 질문을 던졌다면 정말로 많은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전체적인 일정은 이렇습니다. Y노트를 이제 뭔가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을 위해서 몇 가지 요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질에 상관없이 무조건 매일 5개씩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면 3개, 그것도 힘들면 1개만 써도 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 두 번째, 본인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막히면 망설이지 말고 책을 쳐다보면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갖다 쓰고 밑에 출처를 밝혀라. 그러면 된다. 그 다음에 초기 3개월까지는 질적인 내용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멋있는 거 쓰려고 있어빌러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기능을 가지고 와이노트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쓰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요걸 쓰면 닥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됩니다. 왜 뭐뭐는 존재할까라는 거 가운데다가 물건만 바꾸면 됩니다. 왜 시계는 존재할까? 왜 책은 존재할까? 왜 선풍기는 존재할까? 왜 가습기는 존재할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사물만 바꾸면 계속 Y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4번 경우는 정말로 쓰기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수백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Y 질문이어도 좀 더 고급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모순을 활용하여 Y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왜 햇살이 따갑게 비치는 한여름 오전 시간에 인근 공원을 걷기도 해야 하고 걷지 말아야 하기도 할까? 이게 이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인근 공원이 있었는데 걸으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미 햇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걷기도 해야 되고 걷지 말아야 하고 이런 모순에 직면했다는 거죠. 왜 걸어야 하는데? 예. 건강을 위해서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걷지 말아야 되는데? 따가운 햇살 방지를 위해서는 걷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전체 중에서 그늘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늘지는 곳만 계속 왕복을 해가지고 만보를 채웠어요. 이 모순 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고요. 신상품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순을 동반한 Y 질문이 좀 더 고급스러운 질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모순이 느껴지면 그렇게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우노트입니다. 하우노트는 3000일이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3000일이 됐을 때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나는 이 하우노트를 3000일을 쓸 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습관, 스테디셀러 작가가 되겠다는 비전 설정으로 인해 장기적인 습관들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한 개만 작성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우노트를 작성하면서 중요한 질문인 경우 정말 솔루션이 궁금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집중하면 종종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서 하우노트 작성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워리프 노트입니다. 이 워리프 노트는 초기에는 예물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트를 쓸 때 내용을 보시면 기존 노트를 깨기 위해서 현실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만약 뭐뭐이라면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매일 한 개씩 쓰는 노트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틀을 깨야 되니까 파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 던지다 보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계속 누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3일 9일째입니다. 만약 1시간에 한마디 강의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1시간 강의를 할 때 항상 미리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건데? 라고 물었을 때 답변될 수 있게 명쾌히 한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극을 주었던 질문입니다. 2015년 7월 20일 238일째입니다. 만약 내가 한 권의 책을 100번 읽는다면 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당시는 황당했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그 해가 가기 전에 저는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백독을 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354일째 만약 내가 스테디셀러 작가가 된다면 이라고 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1695일째 만약 내가 200만 부가 팔리는 작은 습관 스테디셀러 작가가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비전이 확정되기 전에 제 워리프 노트에 들어있던 대목이었습니다. 2021년 8월 4일 2445일째
만약 내가 100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습관 관련 자작시를 지을 수 있다면 이라고 발상을 했고, 놀랍게도 이 부분은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입니다. 어제 2853일째. 만약 내가 신규 습관의 개수가 1000개가 된다면, 아직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이 워리프 노트의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된 것은 10배 법칙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이게 뭐 10배에서 10,000배까지 막 펄펄 날고 날아다녔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상당히 내가 던졌던 예전의 질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는 망상이었는데 몇 년이 흐르고 나니까 실현화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망상 수준에 던진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리프 노트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던 노트였는데 지금은 효자 노트로 톡톡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셨던 분 가운데 서혜경 프로님 소거 네.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서혜경 프로님의 경우에 제가 유일하게 저희 진행하는 멤버 가운데 워리프 노트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100일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지속하는 습관은 강점인데 창의성이 본인이 부족하다고, 창의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처방전으로 드린 습관이 워리프 노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00일 돌파해서 지금 며칠까지 왔나요? 네, 110일이요. 110일이요. 예, 이 노트에 관해서 어떤 그 체험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 정창근 멘토님 만나서 온누행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온누행실 습관을 하면서 저에게 잘 맞는 습관이어서 잘 진행이 됐고요. 저한테 맞는 습관은 제가 또 하기가 편하고 쉬운데, 저한테 성향적으로 부족한 면이 뭘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의를 했을 때 어떤 창의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현실감이 좀 있는 성격이어서 좀 그런 창의적이고 뭔가 상상하고 좀 뛰어넘는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요 습관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한 110일째 하면서 처음에 저도 이렇게 좀 망상이나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상상하고 또 좀 제 그 생각이나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를 느끼고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00일, 2000일 이렇게 지나면 이게 망상이 좀 현실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소망하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엄지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적인 습관에서 한강 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사로서 사례 강사들에게 뭐 양성도 시키고 프로 강사 학교에서 또 양성을 시키고 이럴 때 필수적으로 써보라고 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1일차가 지금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진정성이 전달될 때 감동이 일어난다.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흘러간 다음에,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걸 썼나? 실제 강의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쓴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7년, 뭐 29년 이렇게 있는데 오늘 다시 34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한 지 금년이 34년째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강의를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일 날 인생 약방 강의에서 트레이닝 휘슬을 분다라는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불면 실행이 되는 거죠. 소리 어때요? 좀 부드럽지 않나요? 휘슬 같지 제가 않아? 미국에 창의성 교육을 갔을 때 이게 교육 도구로 판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끝날 때 다시 이렇게 불면서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해 본 적이 소리 있는데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소리 좋죠. 예,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9월 10일 날 이거 써놨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지금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밑에다가 빨간 것으로 당일 실행 이렇게 쓰겠죠. 14일 날입니다. 3일 전. 영덕군에서 1초 하늘 한번 쳐다보기 습관을 실행하고 사진을 찍어서 강용 슬라이드에 바로 반영해가지고 강의에서 바로 써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실행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오전에 써놨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학습자의 사랑을 듬뿍 안고 인생 약방 특강에 임한다. 지금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 강의 노트는 이미 일어난 것을 쓰는 것도 가끔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강의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써놓고 그것을 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활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때 좀 더 강의가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의 노트는 내가 날마다 강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일상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추하고 있고요. 제가 1대1로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987일 정도 지금 쓰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써보신 분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초장신 중에 마지막 신규 습관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습관은 제가 개발한 따끈따끈한 새로운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신규 습관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성장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는 습관 계속 지속하는 거 말고 새로운 습관을 계속 만들어내면 그만큼 자기 성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매너지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 또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의 영역이 계속 확장될 수 있습니다. 신규 습관 개발 경로로 저는 세 가지 경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책을 읽다가 통찰이 오면 바로 습관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온유 행실 습관, 이것은 스토리 싱킹이라는 책을 보다가 찾아낸 거였고요. 성일 습관은 10배의 법칙에서 찾아냈고 10배적인 습관도 10배의 법칙에서 찾아낸 습관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통찰이 온 습관은 제가 김양 교수님의 숏 영상을 보다가 정창근의 의미부여 습관을 찾아냈습니다. 세 번째, 산책을 하다가 통찰이 온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습관이 하루 단위로 행복을 정산하는 습관인데 아직 실행하지 않고 이 습관은 습관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행동 습관은 오늘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까를 실천하는 습관이고요. 작성 방식은 앞에는 대상, 뒤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녀딸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아침에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나감으로써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우정희 프로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 오늘 준 번개 모임을 할 때 660 감사 사례를 특집으로 다루어서 우 프로님의 셀프 피드백 사례를 듣고 다른 프로님들이 유익한 피드백을 드림으로써 행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습관의 꼭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약방에서 행복을 키워주는 초장신 습관 이야기 특강을 놀이처럼 즐김으로써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룰루랄라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창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펄펄 날고 진행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자제하면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본질에 충실하게 꼼꼼하게 지금 준비된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일 습관은 이 구절 때문에 찾아낸 겁니다. 10배 법칙에 보면 당신이 반복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이제 성공은 성공이라기보다 습관에 가까워진다. 성공이 누군가에는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아하, 성공을 일상화하는 습관 만들자라고 바로 결단 내리고
지금까지 153일째 해오고 있습니다. 10배적인 습관에서 이제 생각을 10배를 늘리고 행동을 늘리는 건데 10만 보에 도전한 게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에 1차 도전은 그 전에 했던 걸음수보다 한 보를 더 많게 가자. 2차 도전은 3만 보, 3차 도전은 5만 보, 4차 도전은 7만 보, 5차 도전은 10만 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고요. 실제 모습은 1차 도전은 성공, 2차 도전도 성공, 3차 도전 성공했는데 이때 이제 너무 무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이제 다친 게 생겨가지고 그 이상은 이제 진척을 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제가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이 5만 보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52,849보를 8시간 27분 동안 걸어서 이렇게 달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10배의 법칙에 도전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과가 10배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10배를 늘릴 경우에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10배의 법칙 저자조차도 10배의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고 본인도 보면 체험적으로 보면 한 4배, 5배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최근의 신규 습관은 개발된 지 11일밖에 안 된 사례입니다. 의미부여 습관입니다. 제가 경영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날 아침에 바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1회차는 책에서 찾아낸 겁니다. 의미 없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은 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2일차하고 3일차는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겁니다. 3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매번 감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의미부여도 너무 많은 감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본인한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1차가 아니고 회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차가 어제 했습니다. 릴레이 1100 감사를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정희 프로 같은 경우에 강력한 파생 효과가 생길 것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의미부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효진이라는 분이 부자 노트를 21차 썼는데 중에 핵심을 건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모든 것에 감사하니 이미 부자가 되었는 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뭔가 떠오른 이슈가 뭐냐면 감사 부자가 되면 실제 부자가 될 가능성도 높을까? 가설이죠. 아니면 관련이 없을까? 궁금해요. 아직은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의미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6회차가 오늘 쓰여지게 됐는데 이 6회차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 뒷산에 밤을 주우러 가면서 여보, 나는 밤도 주우러 가지만 당신과 함께 하는 추억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맞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부여 습관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고 이게 잘 될까 약간 걱정스러웠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무리하지 않았고 책에서 본 거, 검색해서 찾은 거 이렇게 처음 출발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눴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아내랑 이렇게 밤을 주우러 가면서 이 장면의 의미부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부여였고 그 다음에 관계에 투자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부여 습관 6회차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툭툭툭 이렇게 던져 나가다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6회차에 터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잘 이렇게 기억했다가 또 다른 이 습관 만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사례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왜 나는 정창근의 의미부여 습관을 시작하였는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부여가 잘 되면 부가가치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 책을 집필할 때도 의미부여가 잘 되면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부여를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초장신과 같은 습관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점에 유념을 해야 될까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탄력적 습관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적절한 자극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습관 실행 후에 축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번째, 습관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탄력적 습관 목표를 설정할 때 미니 목표, 플러스 목표, 엘리트 목표, 쉽게 말하면 소중대 목표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면 훨씬 더 실행률도 높아지고 성과 지향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제시한 사람은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인데 탄력적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포인트는 뭐냐면 날마다 미니 목표만큼은 100% 달성을 해라. 그런데 그 당일날 내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더 에너지가 넘칠 때는 플러스로, 더 좋을 때는 엘리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치고 나가라는 겁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말고 날마다 미니 목표는 달성을 해라. 그런 개념인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역시 백독으로 했던 책이었는데요. 백독할 만한 가치까지는 아니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근데 이 탄력적 목표를 내 습관에 적용하면서 제 습관의 많은 부분들이 너무너무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는 결정의 계기를 맞게 된 아주 강력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강감추입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적절한 자극 사용입니다. 행위 자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행동 중에서 앞으로 기르고 싶은 습관과 연결할 수 있는 일상의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변을 본다는 것은 일상의 행동입니다. 이 행위 자극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팔굽혀펴기 이외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훨씬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사용하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습관 실행 후에 축하기를 해라. 그래서 남이 볼 때, 보지 않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지 않을 때는 미소를 짓거나 가볍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잘했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정말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춤도 추고요. 그다음에 만세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막 외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뭐가 도움이 되는가? 내 뇌가 그런 행동을 취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밌는 습관이네 이러면서 쉽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축하기를 이렇게 자주 하면 그 습관은 숙제처럼 하지 않고 뭔가 놀이처럼 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습관의 디테일에 마우이 습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긍정적 에너지를 불러오는 습관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댄 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외치고 미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방식인데 이 습관의 디테일 책에서 이렇게 이제 레시피로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 발을 바닥에 댄 후에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뇌의 습관을 각인시키기 위해 즉시 미소를 짓는다. 이런 패턴으로 이제 하나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방식이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하고 안 맞고. 정창근 버전으로 어떻게 했냐면 거울 앞에서 화장실 거울 앞에서 감탄 습관인 와, 우와, 브라보 말한 다음에 It's gonna be a great day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양손으로 거울 앞에서 나를 향해서 엄지척 이렇게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만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우이 습관 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잘 각색을 하시면 자신의 습관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에 연결시키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축하기
이렇게 세트로 가는 형태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무너졌을 때 대처령입니다. 첫 번째, 핵심 습관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핵심 습관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본인한테 의지력을 발동해서라도 치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 해야 되는 거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된다 그러면 바꾸면 됩니다. 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자유형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유연성을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일일 신호 활용입니다. 내가 해야 될 습관이 아침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깜빡했다거나 바빠가지고 놓쳤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 실패했네 OX 중에 X 이런 OX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성공이 아니냐는 하루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저는 안찬살을 해야 되는데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날 때 안 했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냥 내가 안녕 창가라 사랑해 그냥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할 형태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훨씬 습관을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며칠 밀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해야 되는 강도보다는 훨씬 약한 미니 목표를 세우고 아주 작은 수준으로 타타타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치고 나가면 며칠 밀린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과정에서도 한 분이 8일 정도가 밀렸는데 바로 결단을 내리고 공개선언을 하고 그냥 8일, 7일 따라 붙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뭔가 펑크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하루 단위로 생각하시고 또 밀렸더라도 미니 목표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시면 이 부분도 훨씬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초장신 습관 나눠보았습니다.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초장신 습관 한 가지는 무엇인지 채팅창에 한 번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훑어보시고 우리 홍아리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Y, 온우행실, 네, 온우행실, 네. 지금 그렇게 올라오고 있고, what if 노트,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미부여, 박모세 선생님이 의미부여, 그 다음에 Y, 매일 요가하기, 축발 벗기, what if, 네. 의미부여랑, Y랑, 네. 온우행실이랑 다 비슷비슷하게 다 감사일기. 조우성 목사님 감사일기. 온우행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축하하기 넣어서 하기. 와리프. 와리프하고 온우행실이 제일 많네요. 특히 온행실 습관은요. 제가 이 습관을 실행하고 가장 많은 행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요.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을 키워주는 것이 이번에 목표잖아요. 그럴 때 1순위를 추천할 수 있는 습관, 온우행실 습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하라.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게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자신의 몸에 맞는 형태를 각각 찾아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더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초대 습관 만들기를 더 알기 원하시면 블로그, 유튜브, 이메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 특강이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영화관에 가보시면 다 끝난 다음에 뭔가 그 다음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고편 나누겠습니다. 정창근의 초장신 습관 그 후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통찰해온 습관 쪽에서 저는 관계에 투자하는 습관을 새로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 11시에 우리 홍아리엘 대표님이 주관하시는 세이지스 그다음에 토크쇼 토크쇼 이쪽에서 지금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젯밤 11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됐고 저는 오늘 아침 8시 35분에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출연했던 이창정 교수님의 말씀 중에 관계에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관계에 투자하는 습관을 자유형으로 실행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돼가지고 신규 습관 웨이팅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규 습관의 경우에는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다 소수인 거예요. 내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쳐다보면 곳곳이 다 새로운 습관의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이 부분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대표님, 네. 노트는 어떤 걸 쓰냐고 안성경님께서 물어보시는데요. 노트는 노트는 저는 PPT에 그냥 씁니다. 강사기 때문에 바로 보여줘서 하려고요. 네.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 기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걸 썼는지 말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 네, 됐죠? 습관은 얼마의 시간을 해야 습관이 되냐고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각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강렬한 사람은 하루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은 100일이 지나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1년이 지나도 불안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다 다르고요.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자극을 확실하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축하기까지를 확실히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0일 정도면 기본적인 습관 형성은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더 잘하는 분은 66일 만에 혹은 20일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다. 습관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영 인사이드에서 시간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디테일한 초장시 습관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었는데 제가 약속드린 대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서 초장시 이야기 일단락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신 습관은 무슨 거창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습관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게 그룹핑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장기적인 습관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장기 습관은 너는 잘할 수 있지. 근데 나는 막 시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습관에 관심 없는 사람인 경우는 많은 시간 투자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습관 만들기 귀찮은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 혹은 자꾸 무너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 속에서 탄생된 게 초간단 습관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라고 1초짜리, 2초에서 5초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힘을 내시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신규 습관인 경우는 이제 저는 창의성 강사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저하고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신규 습관을 개발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5년제 습관도 신규 습관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가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습관들은 저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이 되면서 끊임없이 제 핵심 가치, 실행, 끈기, 도전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습관과 다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정말 행복을 키워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습관에 힘들어하는 분들,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권유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 결과는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가지고 바로 즉시선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올렸던 그 한 가지 습관, 그걸 가지고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 이야기는 이제 우리 아리엘 대표님과 또 함께하는 그 토크쇼에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 그쪽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더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네. 수면 습관은 어떻게 하느냐고. 수면 습관 혹시. 수면 습관이요. 네. 수면 습관은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게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 정도 기상하고 그게 그냥 계속 넘어갔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팁이 내 자신의 문제 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수면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자는 시간이 잘 통제돼야 됩니다. 일어나는 시간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실행을 빨리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5, 4, 3, 2, 1, 기상! 이렇게 외치면서 일어나는 형태를 취하면 아침에 꿈을 대는 형태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안찬사 습관을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향해서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섞어서 시도하시면 이 수면 부분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를 잘하려면 어떤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이야기를 잘하는 거요. 네. 저는 공감 습관이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공감 습관. 그런데 우리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서툽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 습관 키우기 위해서 아주 그 행운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결국 공감의 본질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이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 이 부분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였는데 저는 그것을 오롯이 상대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습관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제 아내를 향해서도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을 지금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각각의 분들을 향해서도 저는 존재 자체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정의진 박사의 그 책이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고 40만 권 넘게 팔린 책이기 때문에 검증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습관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한 책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수환금 대표님께서 너무 열심히 오늘 저희 만나기 전에 우리 강의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정상근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성경으로 문답을 주고받아서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정말 진심과 정성을 원래 가지신 분인데 또 오늘 이렇게 엑기스 다 주시고 그 목소리 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추천 도서들 리스트요.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약방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올려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상을 드리는 시간. 이제 저희가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한 번도 저도 시도하지 않은 저희가 항상 즉석에서 드렸는데 이제 정창근 대표님의 습관 아카데미가 너무 좋아서요.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습관 아카데미로 가서 배우시라고 제가 습관 아카데미 기프트 상품권으로 준비했어요. 가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예은 대표님께서 그 받으신 분들한테 카톡으로 상품권을 보내드리지만 안 보내드려도 정상근 대표님께 오늘 받으신 분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다 드릴 거니까 안 받아놓고 받았다고 그냥 가시면 네, 정상근 대표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상을 발표해 드릴게요. 강연 참석 매너상 3분을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강연하시는 내내 집중해서 봤거든요. 처음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분들께는 10,000원권 기프트 상품권 3분이에요. 김상현님, 손귀자님, 김명숙님. 김상현, 손귀자, 김명숙님. 메모 좀 해주세요. 저 메모 해놨어요. 그리고 강연 후기 3분이요. 이분들은 이 강연을 들으시고 강연 후기를 잘
올려주신 세 분에게는 2만 원권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 아카데미. 이거는 지금 발표할 수가 없겠죠. 강연 후기를 저희 인생 약방에 올려주신 중에서 세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께는 정창근 습관 아카데미 에 가서 배우실 때 2만 원권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자, 세 번째. 정창근 습관 아카데미상. 이거 제가 2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누구를 드려야 되나 막. 정창근 대표님, 제가 오늘 우정희 프로님하고 서혜경 프로님하고 너무 잘 나눠주셔서 드리고 싶지만 배우신 분들은 예, 그 이미 가치를 배우신 알기 분들입니다. 때문에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안 배운 분들을 뽑아서 드리려고요. 예, 정창근 대표님 혹시 그 강의에 너무 집중하셔서 누구누군지 보지 못하셨죠? 예, 아무것도. 예. 네, 그럼 제 마음대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뽑아놨거든요. 이거는 5만 원권이에요. 5만 원권인데 정창근 아카데미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현금입니다. 원래 2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3분을 뽑았어요, 대표님. 어이구. 왜냐하면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죄송한 건 아니고 어쨌든 박보영, 네, 하여튼 낭송 멋있게 해주셨죠. 네, 저 미시건에 살고 계신데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이분이 또 스탠다드세요. 그런데 창의력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 교육을 우리 정창근 대표님께서 창의력 전문가로 30년 강의하셨죠.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우리 박보영 우리 아나운서는 완벽한데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창의력만 붙이면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자 정창근 대표님이라고 생각한 박윤희 선생님께 정창근 아카데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여자 정창근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바쁜 분이거든요. 그래서 배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잠 안 자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는 제가 박모세 선생님을 뽑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멘토시니까 저희 남편의 멘토도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서 습관 멘토가. 그래서 제가 박모세 선생님, 그래서 박씨 집안, 김이박, 맨날 발에 걸린다고 하는 김이박, 그 박씨 세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아리아 약방, 대표님, 네. 아리아 대표님, 아까 박모세 대표님께서 기도하실 때 네. 결심과 행동하는 의지, 네. 그 표현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문자방에다가 우리 챗방에다가 저희 남편이 사랑 습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습관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고 요즘 독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네. 습관 잡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서 네 추천했고요. 인생 약방상 2분은요. 정창근 아카데미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바하마 5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2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셨고 함께 해주신 우리 옥지연님, 이현주님께 인생 약방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 약방에 이 2분이 없으면 저는 인생 약방 문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인생 약방상을 드리고 이제는 제가 원래 없던 상인데 룰렛을 한번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제 마음대로 다 뽑은 거 보면 뭐 팔이 안으로 굽었다 이러실까봐 네, 10,000원권 3분 제가 룰렛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쉐어 스크린 할게요. 돈은 저희 남편이 벌어오고요. 쓰는 건 제가 씁니다. 자, 룰렛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또 당첨돼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현미님, 네, 정창근 아카데미 감사합니다. 10,000원권 사랑합니다. 이현미님. 2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죠. 이현미님 당첨돼서. 김창우 선교사님 축하합니다. I love you.
자, 갑니다. 아, 이번에 김영수 사모님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자, 너무 다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너무 다 집중하셔서 정희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정희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품은 다 전달 다 뽑았고요. 지금 네, 혹시 쭉 보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자, 박모세 대표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그 다 들어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긴 시간 강의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은 습관으로만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수면 습관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문을 올려드렸는데 하루 종일 습관으로만 사시니까 도대체 수면 습관은 어떠하실까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깨서 바로 일어나기 힘든데 5, 4, 2, 1, wake up 이렇게 하고 일어나는 그 외치는 거 습관 한번 잘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기는요, 오늘까지 안 쓰셔도 돼요. 너무 밤이니까 내일까지 써서 주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금피태 형님, 김프로님, 자, 배우신 분으로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강연 어땠나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신앙송 해주신 우리 박보영님 상도 받으셨는데 새벽에 잠을 안 깨우고 들어오신 어떤 그 느낌 한 말씀 또 해주시겠어요? 제가 신세를 많이 지는 분이에요. 저의 STS 동역자입니다. 네. 사실 새벽은 아니에요. 8시였는데 토요일이니까 더 자고 싶죠. 근데 습관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습관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 습관으로 사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대표님 오늘 강의해 주신 분은. 근데 저는 그냥 그 반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정리해서 살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좀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고, 제가 오늘 처음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이렇게 받아 적고 싶었어요. 이 강연 내용들이. 그래서 그냥 작은 거로 하나라도 좀 습관을 만들어서 실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받을만 하셨어요. 우리 김명숙 사모님, 항상 좋은 습관으로 좋은 글 쓰시면서 말씀 통독하고 사시는데요. 오늘 습관 나는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니요. 습관이라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일정에 맞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일정도 습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10년 넘게 하고 있는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감사일기를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온후 행실 많이 받아 적었는데 온후 행실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와이프 노트 그것도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숙 사모님은 감사로 책을 내신 분이라서 네. 우리 박진옥 사모님 제주도에 계신 우리 박진옥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일정 따라 살았는데, 정말 습관을 좀 만들어서 남은 여생은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좀 좋은 습관을 좀 키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정말 좋은 습관으로 잘 키우셨어요. 네, 우리 김창우 선교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멀리서, 네. 소리 음소거 아직 안 들려요.
예, 저도 몇 가지 습관은 있는데 이렇게 또 정 대표님 습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셔요. 네. 그안에서 또 저도 다시 시작해야 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생겼습니다. 오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꼭 두 분 저도 얘기, 그 하늘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가면 항상 하늘을 봐서 네. 사진 찍고. 좋은 습관 이미 갖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칭찬도 잘해 주시고요. 우리 박미수 선생님, 박윤 선생님 한 말씀씩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수 선생님, 아까 더운데 막 빛을 붙여가면서 열심히 들어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늦게 좀 들어와가지고 앞부분 좀 놓치기는 했는데요. 저는 하브루타를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제 스스로 Y 습관을 길러보진 않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창근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Y 습관을 한번 길러보면 제가 조금 더 하브루타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좋은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강의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선물이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창근 대표님 얼굴에서 굉장히 빛이 나고 뵈니까 춤이지만 뵈니까 굉장히 긍정의 에너지가 엄청 넘치시고 정말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뭔가를 우리에게 진짜 뭔가를 알려주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그 그 간디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왜 습관이 돼서 나의 인생의 가치가 되고 그게 운명이 된다라고 읽었던 그 글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그 책을 읽을 때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정창근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가치가 되고 얼마든지 내 운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 가지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 조금 더 세세하게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정창근 대표님 인사해주고 우리 화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주세요. 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너무 좀 풍성했고요. 마지막 한마디, Just do it! Just 이것이 do 오늘의 it. 마지막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국은 굿나잇 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수면 네. 습관 가지시기 바라고요. 미국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굿나잇.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근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감사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설경 프로님 감사합니다. 우정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660개 기억할게요. 김성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 다 안 나가시니까 일단 끄고요. 저희 운영진 잠깐 만날까요? 네. 예. 대표님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없으시죠? 아니에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또 단톡에서 하죠.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다시 한번 만나요. 바이.